레이트 블루밍.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50년 넘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정말이지 제 삶의 전부가 남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젊었을 때부터 남편은 참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늘 저보다 앞서서 길을 닦아주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척척 해냈죠.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제가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안전해 보였어요. 은행 업무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남편의 일이었고, 저는 그냥 생활비만 받아서 썼어요. 집안에 고장 난 물건도 복잡한 서류도 하다못해 여행 계획 짜는 것까지 모두 남편의 몫이었죠. 저는 그저 남편 옆에서 웃고 맛있는 밥을 해주고 집안을 따뜻하게 가꾸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가끔 제가 뭔가 혼자 해보겠다고 나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괜찮아,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면 그냥 맡겨버렸죠.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남편에게 의존하게 됐어요. 운전도 남편이 해주니까 면허도 따지 않았고, 기계 작동법도 배우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 해주는데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남편이 없으면 어딘가 어색했어요. 우리 남편이 말이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제 대화의 대부분이었죠. 제 정체성 자체가 누구누구의 아내였어요. 남편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줬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대신 나서서 해결해줬고,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제 말에 항상 환하게 웃어줬죠.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에게 의존하고 남편이 저를 챙겨주는 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참 금슬이 좋다고 부러워했고요. 사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경고 신호는 있었어요. 남편이 6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끔씩 몸이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병원에 가면 나이가 나이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은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저는 화를 냈어요. 무슨 불길한 소리를 해요.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웃으면서 그냥 한 말이야 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나름대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은행 업무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여보, 이거 한번 해봐.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귀찮다고 당신이 있는데 왜 내가 배워야 하냐고 했죠. 남편의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 부인이 혼자 남겨져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우리는 다를 거야 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저보다 먼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별할 날이 온다는 것,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아침을 드시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네. 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왜 어디 아파? 라고 물으니까 가슴이 좀 답답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체한 건가 싶어서 소화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오는 10분 동안이 정말 길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게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인지
본인을 다독이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막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라고 했죠. 의사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자식들도 다 왔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하고 영영 제 곁을 떠나버렸지 뭐예요. 마지막 말이 괜찮을 거야였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신 거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장례식 준비하는 동안에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고 남편이 언제 농담이야 라고 하면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아들, 딸들이 장례식 준비를 다 해줬지만 저는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사람들이 조문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밤, 관 앞에서 하룻밤을 새웠어요. 그때 남편에게 할 말이 정말 많았는데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미안해, 고마웠어만 몇 번씩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흘리는 눈물이 그저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덮쳐왔어요. 당장 공과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남편 명의로 된 통장 비밀번호는 뭔지, 하다못해 차에 기름을 넣는 법조차 몰랐죠. 남편이 운전해주던 차는 차고에서 그대로 먼지가 쌓여갔고 제 발은 묶여버렸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가려고 해도 남편이 늘 운전해줬던 큰 마트는 갈 수가 없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가게는 물건도 비싸고 종류도 적었어요.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이라면 뚝딱 고쳐줬을 텐데 저는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수리기사를 부르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은데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 명의로 된 보험이나 투자 상품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아이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절망했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슬퍼했던 것은 남편이 없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제 삶의 전부였던 저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였던 제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남편 없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취미도, 제 친구도, 제 꿈도 모두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친구들이 위로차 찾아와도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남편 자랑, 남편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만의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한 번은 친구가 이제 너만의 인생을 살아봐 라고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만의 인생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50년을 남편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만의 인생을 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했던 당신 없으면 못 살아라는 말이 사실은 남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아프지도 죽지도 못하고 항상 건강해서 저를 지켜줘야만 하는 그런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기대어 살았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저는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머리는 허연데 산발이 되어 있고 옷도 아무거나 대충 입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단정하게 꾸미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찾아가야겠다고요. 제 삶을 남편에게 의존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운전이었어요.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운전을 배웠죠. 70세가 넘어서 운전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젊은 강사님도 처음엔 당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발이 필요했거든요.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에서 결국 면허를 땄죠. 처음으로 혼자 운전해서 마트에 갔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자유로웠거든요. 그 다음에는 집 근처 복지관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어려운 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자식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은행 업무도 하나씩 배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죠. 은행에 혼자 가보는 것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모두 겁이 났으니까요. 남편이 늘 옆에서 해주던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된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목도리와 모자를 보며 행복해한답니다. 남편은 뜨개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시작했어요. 남편은 등산을 싫어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는 그 기분이란 요리도 완전히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어요. 매운 음식도 마음껏 만들어 먹고 남편이 싫어하던 나물 반찬도 실컷 해 먹고요. 책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소설 같은 건 시간 낭비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 경험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새로운 옷도 사기 시작했어요. 남편 취향에 맞춰서 무채색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밝은 색깔 옷도 입어보고 예쁜 액세서리도 해보고요. 거울을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거였어요. 뜨개질 모임, 등산 모임, 복지관 친구들. 이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야기거리가 생겼어요. 남편 없는 저만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3년 정도 지나니까 남편에 대한 마음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했거든요. 왜 저를 혼자 두고 갔냐고, 왜 미리 준비를 못하게 했냐고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남편이 50년 동안 저를 지켜줬고 사랑해줬다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에야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에도 감사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혼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 같았으면 보고 싶어. 없으면 못 살겠어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남편 기일이 되면 절에 가서 추도제를 지내는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내드린 분이 편안하려면 남은 분이 잘 살아야 한다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의존적으로 살면서 괴로워한다면 남편도 편안하게 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
남편도 안심하고 갈 수 있겠죠. 가끔 꿈에 남편이 나타나는데 예전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환하게 웃고 있어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주변의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보게 됐어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남편 없으면 못 살아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만 지내시고 남편 사진 앞에서 하루 종일 우시고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라고 해도 난 안 돼 라고만 하시고요. 반대로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평생 남편 때문에 못했던 여행을 다니시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시고 심지어 새로운 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남편이 싫어할까봐 못했던 일들을 다 해보고 있어.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또 다른 분은 남편 덕분에 행복했지만 남편 때문에 포기한 것들도 많았어. 이제라도 그 꿈들을 이뤄보려고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건 남편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의존적으로 사시고, 어떤 분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후자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요즘 제 며느리나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만 의존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렴. 그게 너희 남편을 위한 일이야.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오래오래 함께 살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해 주니까 며느리도 이해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집안의 기계들 작동법도 배우고 투자나 보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아들이 엄마가 당신한테 뭔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정말 필요한 이야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젊은 부부들을 보면 예전 저희 부부와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아내는 그저 의존만 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사랑한다면 독립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함께할 때 더 행복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말이에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은 편안하게 당신의 길을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이런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게 지금도 미안해요. 남편은 제 집착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아프거나 죽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을 거예요. 만약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면 이제는 다르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할 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제가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가끔 상담이나 강의도 하고 있어요. 차별을 경험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망과 혼란, 그 다음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천천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들 말이에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괜찮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이 목표예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나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의 나였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야 해요.
남편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나 말이에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편안하려면 남은 분이 행복해야 해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의존적으로 산다면 떠난 분들도 편안할 수 없어요.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많이 망설였어요. 남편이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라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오해를 받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사랑에서 자유로운 사랑으로, 의존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이제 나도 혼자서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고, 이제는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고마워요. 남편도 이제는 편안하게 웃고 있을 거예요. 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계실 때 미리 준비하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세요.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력, 새로운 기술 배우기.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자 동시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일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따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모르신다면 배워보세요. 은행 업무나 각종 서류 처리 방법도 익혀두세요. 남편이 있을 때 연습해야 남편이 없을 때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편 외에도 나만의 관계들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친구들, 취미 모임,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내 삶의 기둥이 돼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남편에 대한 진짜 사랑이고 나 자신에 대한 진짜 사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